우리가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도 있을 수 있고 배당소득도 있을 수 있고 금융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안 넘어가는 돈은 이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까지 다 들어가고요. 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월 나가는 지출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꽤 만만치 않은 금액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반을 납부를 해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만만치 않은 금액이 지출이 되고요. 지역가입자는 이제 혼자 다 내야 되니까 그 금액이 꽤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받는 금융소득이요, 이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이냐 2,000만 원이냐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도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오늘 직장가입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또 더불어서 지역가입자와 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까지 금융소득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월배당 ETF 강의를 좀 새롭게 모두 촬영을 했는데요. 초보분들부터 심화 단계까지 한 번에 다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통해서 머니부티크 김정란 강의실에 한번 입장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 증액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은요, 가입자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직장가입자고 하나는 지역가입자거든요. 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각각 이렇게 피부양자가 같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안 올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됐다면 직장가입자는 회사하고 본인하고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고요. 자,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이외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를 얘기를 합니다.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는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먼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직장가입자는 원래 기본이 되는 게 보수월액 보험료가 기본이 됩니다. 즉 내가 매월 받는 급여가 기준이 돼서 그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월 7.09%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돼요. 자, 이때 내가 다 내는 건 아니고 회사하고 2분의 1씩 반반씩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소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수 외소득 에 대해서 또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자, 이때 부과되는 보험료는 이제 똑같이 보험료율은 7.09%지만은 본인이 직접 100%를 내야 되는 보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도 있을 수 있고 배당소득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득이 있을 때는 지금 보수 외의 소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보수 외에 생긴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갈 때만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급여로 받는 금액 외의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자하고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2,000만 원까지만 금융소득을 관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만 2,000만 원 있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금융소득만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관리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합산해가지고 이제 보험료율을 7.09% 곱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조항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요, 이 연간 보수 외소득의 합산을 안 시켜준다는 단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금융소득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안 넘어가는 돈은 이 연간 보수 외소득의 합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이자소득이 900만 원 있고 사업소득이 1,900만 원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소득이 1,000만 원 초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외소득의 합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소득은 1,900이 되는 거고, 이 전체 소득이 2,000만 원을 안 넘어가면은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요, 이자를
조금 더 받아서 받은 금액이 1,100만 원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사업소득은 동일하게 1,900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수 외소득의 이 두 금액을 다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00만 원이 보수 외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 3,000이 잡혔는데 이제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월로 환산해서 7.09%를 곱해가지고 보험료를 부과하니까 매월 6만 원 정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 7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수 외소득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2,000만 원으로 맞추면 되는데, 금융 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1,000만 원 아래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지역가입자는 조금 다르거든요.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요, 소득하고 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앞서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안 받죠.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본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요, 소득 월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는데, 소득 월액 산정하는 거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직장가입자의 소득 월액 산정하는 기준하고 동일해요. 건강보험료율도 동일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별도로 재산 관련해 가지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 점수당 208원을 곱해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보유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월별 보험료 하한액이 19,780원인데요. 이거를 이제 환산해 보면은 매월 급여가 336만 원까지는 매월 보험료 하한인 19,780원이 적용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합쳐진 소득들이 쌓여서 7.09%를 곱해서 최고 450만 원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소득을 산출을 할 때 기준이 아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소득 산출 기준하고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동일하게 금융소득이죠.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소득에 합산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긴다. 그러면 전체가 이 소득 월액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는 딱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는 건데, 1,001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1,001만 원 전체에 대해서 월로 환산을 해서 7.09%를 곱해서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요, 이 금융소득을 1,000만 원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직장가입자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이나 아니면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액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소득으로 잡히는데요. 그 연금소득으로 잡힌 금액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는 또 거기서 이제 50%만 소득에 더한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 기준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소득에도 동일하게 연금소득은 50%만 합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환산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한번 보면은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까지 다 들어가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 금액을 환산을 해서 이 재산 금액을 이렇게 다 이제 구분을 등급을 1등급에서 이렇게 60등급까지 다 나눠놨고요. 여기서 이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매월 4,500원, 60등급 같은 경우에는 매월 48만 7천원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 건강보험료 가입 자격 기준을 우리가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직장가입자는요, 건강보험료 산정이 보수를 받는 보수 월액하고 보수 외 소득 월액하고 더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된다. 자, 그런데 이때 보수 외 소득은 2,000만 원이 초과하면 합산이 되는 거고 2,000만 원까지는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월액하고 이제 재산 점수를 더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
보수의 소득 월액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월액은 이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소득 월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고요.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은 피부양자로 또 등재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도요, 금융소득이 중요한데요. 연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제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때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포함을 시켜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금융소득을 1천만 원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소득만 있다면 2천만 원까지 괜찮은 거고요. 자, 금융소득 외에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면은 1천만 원 아래로 맞추는 게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고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격이 유지가 되는데요. 종합소득은 1천만 원인데 금융소득이 1,001만 원이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는 3천이고 이 경우는 2,001만 원인데, 자, 이 경우는 두 개를 다 합쳐주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자 유형별로 금융소득이 이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직장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됐을 때 보수외소득으로 합산이 된다. 이 보수외소득으로 합산한 전체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소득으로 다 합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부양자 역시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넘어가는 경우에는 1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이 전부 전체 소득으로 합산이 된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1천만 원 이하 또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가입자하고 피부양자가 각각의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고요. 각각의 발생하는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직장가입자하고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다면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댓글로 어떤 소득이 있을지 한번 달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한번 드릴게요. 제가 아까 소득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어차피 이제 전체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지역가입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1천만 원 넘어가는 순간 그 금액만큼 건강보험료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1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소득을 관리를 좀 하시려면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IS, IRP, 연금저축 이런 상품들도 괜찮고, 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배당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서 금융소득을 1천만 원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2천만 원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멤버십과 제 월배당 ETF 신규 강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